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오늘도 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호스트의 진행을 맡은 한주수입니다. 로미오캣입니다. 네, 오늘 저번 주에는 로미님이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 주 또 지연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둘만 하게 되었는데 로미님 한 주 스킵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허전했어요. 어떤 게 허전하셨어요? 네, 하던 거를 안 하니까 허전한 것도 있고, 이제 두 분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저도 그 두 분도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 그런 이야기 하셨던데 되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바이브를 얻고 있었는데 딱 그런 대화가 조금 없고 한 주를 보내니까 의무감이 가득 찬 한 주로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실제로 일정이 좀 되게 하드하기도 했고 네. 네. 근데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 뭐냐면 좋았나요? 이 팟캐스트를 감상할 때 네. 제가 계속 말을 하면은 이제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네. 없으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막 깔깔깔깔 하면서 정말 편한 이렇게 그 들을 수 바이브로 있더라고요. 들을 수 있으셨나요? 네네. 들으시는 분들 이런 느낌이면은 되게 재밌겠다. 왜 안 됐지? 막. 저도 그런 바이브를 느끼기 위해서 한 주 정도 나중에 한번 한 주 쉬어봐야겠네요. 네. 그 지연스랑 제가 약간 그 진행을 연습을 해야겠네요. 혹시 네. 그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안 되지만. 그 저번에 감상자의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서 뭐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이 드는 게 있으셨나요 혹시? 일단 제가 없으니까 두 분이 아주 마음 편하고 신나게 기타 얘기를 기타 얘기를. 토크를 앞에 한 30분 넘게 굉장히 딥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하다가 끊어. 어테뉴에이터까지 네, 하다가 끊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끊기도 했는데 또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방금 전에 또 유튜브 댓글 봤는데 또 기타 얘기 좋았다고 어떤 분이 또 남겨주시고. 네. 진짜요? 네네. 또 어떤 분은 또 로미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 마이크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하셨는데 제가 사실 저번 주 로미님이 안 오시는 거 알고 마이크를 안 바꿨었어요. 그래서 로미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그 MD441로 했는데 사실 그날 제가 편집해서 그 부분을 없애긴 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막 AI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AI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이크 소리가 막 필터가 걸린 것처럼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원스가 이제 AI가 우리 얘기 듣고 지금 우리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소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진짜? 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저 그 그래가지고 에딧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을 수 있으시죠. 네. 로미님은 들을 수 있으세요. 대박.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세팅을 아예 다 인터넷에서 껐다가 이제 초기화를 시키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는데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제 마이크 세팅을 건든 게 아니라 아날로그는 안 건들고 여기 디지털에서 건드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좀 괴기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거기 한 2-30분 정도 날렸거든요, 저희가. 네, 거기서 편집해서 날렸어요, 그 부분을. 좀 이상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많이 좀 그 부분을 좀 지웠는데 로미님 문제 들으실 수 있으시죠, 만약에. 그 부분은. 흥미진진하네요. 네. 무섭다. 납작 네. 특집. 그러면서 이제 사실 로미님의 시각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런 AI에 대한 뭐 저의 시각 있고 사실 저는 크게 별 생각 없었다가 저번 주에 지언스가 그 막 스노우가 좋다 막 난리 났다 미쳤다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한 2년 전에 써본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뭔데 그래 하고 제가 바로 가입을 하고 써봤거든요. 써보고 미쳤다. 진짜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 바로 저희 오프닝 곡도 스노우로 만들고 근데 꽤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좋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노래가 아무래도 내 취향의 키워드를 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멜로디나 그런 한국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발음에 대한 제약과 월딩을 가지고 만드는 게 그냥 뭐 따빠빠빠빠 이게 있으면 그냥 아무 말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월딩까지 계산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건 심각한데 이 정도의 스킬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실 그거 말고도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서 그 기타 어쿠스틱 기타 마이크를 테스트하면서 누가 테스트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가 KM184란 마이크랑 KM140이란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파일들을 보내는 걸 했었었는데 그 제가 예제로 살짝 기타를 한 6초, 7초 정도 친 게 있어요. 간단한 리프를. 너무 이상한 것만 치면 안 되니까 코드 진행을 하나 쳤는데 제가 수노에다가 그 코드 진행을 넣고 어. 그 클립을 제가 테스트한 그 클립을 수노에다 넣고 가사를 넣고 곡을 만들어줘 했는데 제가 한 30번, 40번 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가지고. 오. 그러니까 내 기타 코드를 얘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기타 코드 진행으로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제가 최대한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근데 또 내 기타 음원은 또 아니야. 그거랑 비슷한 음원을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서 얘가 만들었는데, 더 좋긴 해요, 걔가 만든 코드 진행이. 근데 끝나고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하루 한두 번 들어요. 예. 좀 심각하다 느꼈습니다. 주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게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런 음악적인 그런 뭐 전문가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언스는 약간 좀 진짜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진짜 자기가 작업하는 거 넣지 않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약간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얻는 용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 로이님은 그럼 지금까지 그런 AI 툴이나 수노든 아니든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그런 경험담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의견이나? 저는 우선 수노를 제 작업에 써본 적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초창기에 되게 이슈가 됐을 때 그래도 조금 저도 콘텐츠로 그런 얘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약간 음악에 관심이 조금 있는 일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노를 좀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건너 듣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미디어가 변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변화하는 속도가 좀 되게 급진적으로 빨라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뭔가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잖아요. 그리고 좀 갑자기 큰 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저희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뭐 20, 30, 40대를 사는 저희 세대까지는 여전히 요 정도 포지션일 것 같아요. 와, 야, 너 그거 해봤어? 미쳤다. 뭐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근데 제가 최근에 여름방을 맞아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 청소년 예술 창작 센터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완강을 하고 끝났는데 거기서 다룬 게 게러지 밴드였어요. 게러지 밴드로 작곡하기, 이제 사운드를 만들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고요. 정말 처음 작곡을 해보는 친구들, 그리고 게러지 밴드 자체를 처음 다뤄보는 친구들 또 많았는데 120분짜리 단체 클래스예요. 1대1도 아니고 120분짜리를 4번 해서 정말로 무에서 유를 실제로 자기 곡들을 다 만들고 짧게는 뭐 16마디에서 길게는 4분까지 만든 친구가 있고 뮤직비디오까지 영상까지 만들어서 클리어를 했는데 퀄리티가요. 놀랄 로짜예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괜찮고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유치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이하인 아이들, 그러니까 10대까지, 어린이들부터 10대까지가 자랐을 때의 수노, 그러니까 AI 뮤직이 어떤 이제 위치를 차지할지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흥미진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뭔가 갑자기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약간 좀 멋쩍어졌는데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기술의 발달이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랑 이후의 아이들의 세대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어른들도 게러지 밴드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빨리 배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고 좀 이런 기계를 많이 다뤄보고 똑똑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대하는 어떤 자기의 이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게러지 밴드로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음.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되게 풍부하신데 아웃풋이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물론 치고 올라가지만 드물고 근데 아이들은요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 효과를 내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상의 퀄을 내고 그거를 자기의 의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완결성까지 띄는 거에 있어서 훨씬 빨라요. 정말 잘하고. 제가 최근에 피아노 이제 연습을 조금 하면서 너무 못 쳐가지고 맨날 체르니 같은 거 치고 이제 재즈 보이싱 연습만 하다가 최근에 곡 같은 곡을 좀 쳐봅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뭐 모차르트, 쇼팽 이런 거를 조금씩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명을 보면은 모차르트도 다 어렸을 때 만든 곡이 지금까지 너무 유명하고 그쵸? 쇼팽도 이제 10대 시절 만든 곡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음악적인 감각이나 그런 게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훈련의 어떤 숙련도라거나 어떤 기술이나 인생의 경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가 돼 있는데 제가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제 끝나고 오면서 아 이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수노나 게러지 밴드나 로직에도 지금 AI 어시스턴트가 엄청 붙었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레슨을 해서 버클리로 떠나보낸 19살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미 내가 활용한 거는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장점만 잘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더 빨리 정확하고 고퀄리티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이미 그걸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리와인드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 그 사진 카메라 발명됐을 때 발터 베냐민 얘기 살짝 하면서 기술이 새로 등장했을 때 항상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네. 컴퓨터가 생겼을 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저거 막 전기만 많이 쓰는 거대한 계산기 아니냐. 음악에서도 그 뭐죠? MP3 나왔을 때 한창 말 많았잖아요. CD 나왔을 때도 아마 말이 많았겠죠? 그리고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다 바뀌었을 때도 막 난리가 났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네이티브로 받아들인 세대들은 why not?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악이 퇴보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매체,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가 바뀌는 것 뿐이지 저도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심각했거든요. 막 레슨쌤이랑 AI 왜냐면 저는 앰비언트를 할 거고 약간 로파이에 관심이 있는데 앰비언트 로파이 같은 계열은 AI가 끝장나거든요. 보컬 안 들어가는 음악은. 유튜브에 되게 유행하는 로파이나 앰비언트 채널들 중에서 AI 뮤직 채널 정말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래서 사람들 댓글에도 AI 맞나요? 막 이런 거 쓰는데 퀄이 너무 좋고 나오는 양이 다르고 하니까 그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깔아놓는 음악에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심각했거든요. 이 시국에 내가 지금 앰비언트 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랑 그런 수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작업을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 창작 과정, 태도 같은 거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심각함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애티튜드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공감하고 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스트리밍 하면은 음악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었고, 맞죠? 그렇게 뭐 더 이상 음악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CD 나오면 다 복제하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있었고, AI 나오니까 음악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지만, 말씀하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을 왜 하는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걸 물어본다면, 사실 음악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를 AI를 사용해서 만든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why not?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 수노를 좀 많이 디깅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런 웹사이트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 사용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앱스토어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 한국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음악 어플 중에 아, 음악 중에요? 네, 음악 어플 중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은 뭐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면 많이 쓰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럼 어떤 사례를 많이 보고 있냐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앰비언트를 하고 싶어. 근데 뭐 플레이리스트를 찾고 싶지 않아. 아니면 얘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돌린다든지. 근데 약간 지속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그렇겠지만 이거가 사실 안 비싸요. 캐나다로 10불이었거든요. 한 10,000원 정도로 하는 건데 한 달에 그럼 10,000원 얼마 안 나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구독료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10,000원 괜찮은 거 아니야 했다가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되는 세세에서 그거를 막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내가 작곡가가 될 거 아니고 그거 있다고 사실 작곡가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작곡가라는 게 그냥 그렇게 뭔가 비트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터치 스크린이나 그런 거 우리 처음에 했을 때랑 또 다르게 그 습득력이 진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습득력이 빠른 것만큼 사실 AI 같은 경우도 뭐 이 AI 발전 속도 같은 경우는 더 빠르다 생각하거든요. 이 점점점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이게 한번 이게 학습을 하다 보면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자꾸 더 좋아지는 건 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니버설 뮤직이랑 이제 소니 워너 3대 레이블 기획사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그 소송이 어떤 식으로 엔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스트리밍에서 소송 걸었던 것처럼 냅스터 나왔을 때 소송 걸었던 것처럼 결과는 어쨌든 이거를 못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으로 이제 걸고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어떤 음악을 트레이닝을 했냐, 우리 아티스트로 트레이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막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라이센스 체결 엔딩으로 끝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수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이냐. 근데 수노를 막았어. 그럼 또 누군가 만들어낼 거 아니야. 사실 몰래 트레이닝 하는 거는 누구나 애플뮤직이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인데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음악가들이 먹고 살 수 없거나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 아이가 피아노를 한 1년 반 넘게 배웠는데 그만했거든요, 피아노를. 왜냐면 일단 피아노를 이제 가르치니까 이제 엄마랑 싸우는 시간이 어쨌든 연습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아노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뭐 매일매일 가거나 그렇게 하는 약간 방과 후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그런 약간 컨셉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르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와이프가 많이 대부분 가르쳤는데 99% 가르쳤는데 피아노만 가르치면 싸우는 거야. 우리 아이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인데 피아노만 하면은 싸워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만뒀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가끔씩 아이랑 피아노 칠 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코드를 깔아주고 보통 이제 251 같은 거 이렇게 쳐주면서 아무 음이나 치라고 해. 오른쪽 건반으로 하얀 건반 아무거나 쳐. 그러면은 제가 아이가 뭔가 치면 그거를 제가 따라가는 거죠, 코드를. 그러면 아이가 무슨 인간 AI시네요. 인간 AI인 거죠. 그래도 무슨 음을 아이가 쳐도 맞는 노트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면은 아이도 즐겁고 저도 즐거워요. 그건 정말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거고 그 음악을 하는 게 자신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 악보를 보고 치는 행위, 뭐 제가 재즈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물론 그런 행위를 제일 좋아하고 연습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은 뭐 상관없지만 악보를 보고 정해진 것에 노트를 쳐야 되고 박자를 세워야 되고 박자를 맞춰야 되고 그거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1년 반을 했는데 전혀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그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거냐? 나는 즉흥 연주하면 너무 잘하거든? 음악적 재능이 많다 생각해, 나는 오히려. 근데 그걸 하면 또 못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말 다시 좀 더 커서 더 원할 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정해진 노트를 치는 것만이 음악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거잖아. 체르니 100번을 쳐야 되고 300번 쳐야 되고 뭐 쇼팽을 쳐야 되고 그게 약간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즈를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해진 거를 치는 거를 싫어하는 거를 해든지 몰라도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저는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 또 아이들한테 그런 공부 같은 것보다 운동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국 사람들 부모님들 빼고 저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고 운동을 더 가르치는 왜냐면 운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게 아이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만 1년 반 했지만 아깝지만 그만두고 그래서 AI 뭐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노는 기깔나다. 진짜 엄청나다 진짜. 아, 저도 되게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음악의 기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표현하고 또는 제가 얘기했던 그 데니엘 레비틴 작가님 책 몇 권 읽고 진짜 너무 공감 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아마 한 7, 80%는 그분 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옛날에 읽어서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합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마칭할 때 음악을 하는 것도 뭔가 같이 하는 데에서 오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여기 소속감 없었는데 같이 뭔가 마칭을 하면서 발을 맞추고 뭔가를 하면서 되게 갑자기 나 여기 되게 소속됐고 막 여기서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느끼고 또는 종교에서 음악을 쓰면서 되게 홀리한 기분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몰랐는데 같이 그렇게 막 경배하면서 막 뭐를 했더니 갑자기 그 성스러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든지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뭔가 같이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의 역할, 그러니까 자기 표현 그리고 같이 뭔가를 만드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연장선에서 제가 제일 집중하는 거는 어떤 정서를 전하는 역할? 말이나 어떤 이성이 들어갔을 때는 이상한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정서에 대해서 의외로 음악으로 전달을 했을 때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경험들이 저는 있었고 그거를 대체할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나 역할들에 집중을 해보면 결국에는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만 바뀌는 거지 그런 거는 똑같이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서클 운명을 믿으시나요? 네, 운명. 글쎄요. 현실주의자여가지고 잘 믿진 않습니다. 그래요. 저 뭐 운명론자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큰 범주에서 돌아가는 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나왔잖아요. 근데 철학과 중에서도 한국에서 철학관이라고 하는 건 점 보는 데거든요. 근데 그런 점 보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동양에서는 사주나 명리학이라는 게 공부로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띠를 나누고 막 저는 뭐 무슨 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띠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고 한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게 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순환이라는 사이클이 저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태양계도 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도는 와중에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뭐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접근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매체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 근본적인 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AI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음악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의 AI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고 오히려 좀 본질적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AI가 대체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거나 역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이 이제 발달된 걸 이제 백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맞죠. 그런 생각을 음.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정말 이것이 밥벌이와 직격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AI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SF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저렇게 가능했던 것들이 많이 가능해지고 있고 그런 시대에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뭐 구글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엔트리 레벨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AI 때문에 엔트리 레벨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왜냐면 엔트리 레벨 한 다섯 여섯 명이 사실 코딩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배우고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회사 들어가서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니어 레벨 빼고 아래는 많이 음, 정리하고 있다. 왜냐면 좀 아래쪽에 있던 친구들 할 수 있는 일들을 AI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음, 애들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나에게 직격탄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모르는 그런 뭐 팟캐스트 인트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한주수 같은 애들이 갑자기 수노로 만들어가지고 필요 없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말 직격탄을 받게 된다면은 사실 그런 분야는 음악 쪽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그런 이렇게 그냥 엘리베이터 음악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좀 그런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좀 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맞아요. 한 달에 만 원만 내면은 무한대로 뽑아주는데 그런 것들 원래 누군가가 만들고 있었던 음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좀 맞아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뭐, 마켓이나 어디나 음악 같은 거 트는 게 다 사실은 저작권료를 내고 트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만약에 정말 내가 어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라디오를 틀고 싶진 않고 광고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라이센스를 지불을 하고 뭔가 멜론을 틀었다거나 유튜브 뮤직을 틀었다거나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스노로 한 2, 300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노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긴 해서 그런 부분들이라면은 어,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AI가 있으니까 음악은 끝났다. 우리는 음악 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음. 그렇게 곡을 만들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맞아요. 캐나다는 저작권에 대해서 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소속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작년인가부터 계속 문자가 날아와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과 AI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걸고 막 하셨다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스노에 음,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될지 그거를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무작정 그냥 사용하게 하면은 음악을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음. 빠르게 뭔가를 해주면 좋겠네요. 네, 그것들을 이제 가장 일단 제1 저작권 침해를 당한 레이블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다른 뭐 협회나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네. 얘기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큰 그림까지는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겠고. 네, 높으신 분이 이 네, 팟캐스트를 듣는다면 네, 진지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근데 어려운 문제라서 많은 음.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음악인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거라면 음, 대중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뭐냐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음악은 진입 장벽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도 그렇죠. 좀 비싸고 또 음, 훈련도 해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문턱이라는 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회화, 그림만 보더라도 시각예술 작품 보면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돈 벌어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정신의 건강을 위한 취미 생활로 드로잉하는 분들도 많고 뭐 색칠놀이 이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발달하고 미술놀이도 유아 교육 시장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한국이. 미술놀이라는 그거 자체가. 음, 카메라도 루믹스 사셨지만 취미생들이 이렇게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음, 지긋하신 분들부터 어린이들까지.
근데 유독 음악은 되게 그 분야가 되게 한정돼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린이 음악놀이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음악의 문턱이 낮아진 게 실제로 이제 프로페셔널들한테 어떤 타격이 있는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일반 대중들이 나를 표현하고 힐링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선택할 때 음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이미 이제 그려져 있는 색칠 공부 책을 팔잖아요. 그럼 그 책을 사가지고 거기 색칠을 하면서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그 뭐죠? 컬러 테라피? 임산부들한테 엄청 유행이었어요. 저도 몇 권 사가지고 한 2장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처럼 음악도 예를 들어서 무슨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정말 간단하게 멜로디를 얹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타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타악기 리듬을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거를 통해서 음악을 뭐 그러다가 말면은 많은 거고 그냥 그거 행위 자체로 난 즐거웠다. 아니면 거기서 또 흥미를 가지고 음악을 난 조금 더 파봐야지 해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훈련을 하고 음악가가 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음악적인 즐거운 활동들이 가짓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이한테 그냥 자작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주는 노래가 있거든요. 멜로디가 이렇게 해서 뭐 아빠는 가을 좋아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불러줬어. 그래서 애는 알고 있어. 근데 아까 아침에 오늘 사실 수노를 킨 다음에 그 그거를 흥얼거린다. 그러니까 그 가사랑 내가 말한 걸 입력을 하고 아이들 노래처럼 만들어줘 하니까 기깔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냥 아침 아이들 채널에 나오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막 음, 화음 넣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아이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밥벌이가 끝났다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걸 봤잖아. 그러면 자기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해봤어. 근데 그거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얘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로 음악에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또 관심이 생겨서 악기를 또 배우고 싶을 수도 있겠고 혹은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자음악을 만들어서 또 안에 컴퓨터로 이제 음악을 또 해볼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길이 더 오히려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어차피 막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생길 변화였다면은 재미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 달에 10,000원을 지불을 할까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재밌지만 그런 어플들 좀 있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재밌다가 아주 그냥 시그러들어 버리는 그런 유행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저도 지금 한 일주일 재밌었는데 하니까 뭐 다음 달에 구독을 내가 연장을 하게 될까? 근데 물론 이제 구독을 연장을 안 하면은 뭐 얘네 말로는 제가 팟캐스트 쓴 그 음악이 더 이상 나의 저작권이 내게 아니래요. 뭐 그런 것들이 음, 있더라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음, 사람들 계속 잡아갈 수 있을지.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에 자꾸 스노 쳐다다 보니까 이번에 그 프로듀서 팀바랜드 섭외하셔가지고 스노에서 팀바랜드도 막 자기가 막 비트 만들고 하면서 이제 음, 광고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의 그런 유명한 프로듀서 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이나 그런 것들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속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모델이. 그러게요.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없지만 그 샘플 애플루프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이제 겔즈 밴드나 로직에 프로듀서 팩 같은 거 낼 때 이제 계약을 해갖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 데모 음, 프로젝트 같은 것도 옛날에 빌리 아일리시라는 거 들어왔을 때 엄청 인기 많았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를 활용해서 내가 그 막 기깔나는 루프를 만들어서 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루프를 제공해 줄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음악이 구성되는지 네가 한번 느껴봐. 약간 이런 식의 컨셉인 것 같은데 음, 제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대상을 했을 때 효과는 정말 좋아요. 조금 귀가 빨리 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 한편 그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을 빠르게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네.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죠. 뭐 음. 스플라이스 뭐 샘플 진짜 잘 나오고 스플라이스 웹 사이트만 가서 거기서 루프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는 또 사람의 몫이겠고 뭐 최근에 가장 개인적으로 좀 최근은 아니지만 좀 몇 개월 됐지만 흥미로웠던 예제 중에 하나가 사브리나 칼펜터의 그 에스프레소 노래 보면은 어, 거기 올리버 음. 통 샘플이거든요. 그냥 그거 네, 저도 그걸 보고 진짜 예. 그냥 내 생각엔 BPM도 똑같은 거같 그냥 통 샘플인데 사람들이 욕하잖아. 아, 통 샘플 썼다 욕하는데 너도 만들어 가서. 근데 그게 통 샘플을 쓰건 뭘 하건 정말 그게 차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그런 AI랑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의 얘기는 아니지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표현하는 음악을 계속 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은 로메님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또 직접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좀 대화를 주제를 바꾸면서 오늘 또 아, 로메님 오시니까 또 제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와. 이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 같으신가요? 듣기 어떠세요? 이번 마이크는? 로메님의 그런 피드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마이크는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다소 그 캐릭터가 엄청 두드러진다기보다는 그냥 음, 이제 무난하게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선명한 깔끔함이라기보다는 약간 음, 끝이 둥글려진 깔끔한 느낌? 오, 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그 와. 터프핸드가 조금 빨려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고 일단 그래서 하이가 많이 없는 그 저는 뭐 TLM170 같은 것처럼 하이엔드가 많이 있는 마이크는 아니었고 음. 이거 SM57이에요. 와. 예. 57에다가 이것만 단 거거든요. 윈드스크린인가요? 예. 57에 나오는 그 파펙터 위드 스크린만 이제 단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사실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이게 또 SM57 뭐 프레지던트 마이크라고 구글에 쳐보시면은 그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실제로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들이 쓰는 마이크인데 저는 SM57 뭐 오. 돌비킨 벼락이 떠 티셔츠 안 입고 오셨네요. 예, 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음. 생겨도 소리가 계속 나는 마이크이기 음.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나 대통령들도 음. 쓰는 마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중고로 5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와.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윈드 스크린이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윈드 스크린 마이크가 더 비쌌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 57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마이크고 다양한 악기나 이런 이렇게 보이스 오버나 팟캐스트 하기도 나쁘지 않은 마이크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일단 그 파란 케이블이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역시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혹여나 이제 뭔가 특별한 건가라는 저조차 저도 57 가지고 있고 컬러 케이블 있는데도 저조차 그거 네네. 보면서 그것 때문에 좀 특별한 걸까라는 의심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 케이블 이름을 까먹었어요. 좀 제가 평소에 쓰는 케이블은 아니고 예전에 누가 만들어준 건데 카나레밖에 안 쓰는데 저 원래 케이블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음, 근데 케이블 이름을 까먹었네. 그거 주스님이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M58과 57의 차이점? 그냥 두 개는 그냥 아예 다른 마이크죠. 어떻게 다른가요? 글쎄요. 정말 그 뭐랄까 하나는 보컬 마이크고 하나는 악기야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하지만 SM58에서 경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음, SM57을 보컬에 쓰면은 상당히 나쁘잖아요. 음, 물론 58은 당연히 써도 음. 나쁘지 않고. 근데 58을 악기에 쓰면은 그 특유의 텁텁함이 약간 있어. 제가 그거를 네. 굉장히 오랫동안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언어로 설명을 못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저도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그래? 그 텁텁함이 있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그냥 수년간의 그런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는 근데 그 58의 그 그릴을 뺀다고 57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니까요. 예, 그 빼면 아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이게 57 그냥 이거 아니야 하지만 완전히 그냥 거의 완전히 다른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달라요. 근데 그런 특히 이제 그렇게 빼가지고 악기 가까이 갔을 때 근접 효과라고 하는 프록시미티 이펙트라고 하는 근접 효과가 커지면서 더 답답한 느낌이 되게 많고
네, 오히려 약간 57이 좀 하이엔드가 좀 밝은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는 또 58로 제가 또 해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세팅으로 하면 또 차이를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 마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뭐 할지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몇 주가 제가 마이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다른 마이크들이. 근데 오늘 거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달 주에 또 58. 그래서 57은 또 이제 사람들이 뭐 그래도 57 얼마나 좋은 마이크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 한참 열심히 블로그 했던 그 블로그를 문을 닫아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보실 수는 없을 건데 제가 다시 살려두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SM57이 별로 좋은 마이크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좀 지금은 못하는데 20대 때는 좀 반항스러운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SM57으로 안 돼? 나 해볼게 해가지고 SM57을 24개를 구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빌려가지고 재즈 빅밴드 라이브를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라이브를 녹음 SM57로만 가지고 피아노 드럼 뭐다 57이야. 물론 그 피아노도 57이고 다 57이야. 그냥 뭐 그러니까 SM57로만 녹음을 한 거예요. 와. 사실 이 윈드 스크린을 그때 샀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사회자 마이크에도 57이었는데 사회자 마이크에 윈드 스크린이 없으니까 팍팍 소리가 나니까 라이브 공연이었거든요. 캐나다인 몬트리올에 있는 그 재즈 빅밴드 녹음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컨덕터 분에게 지휘자분에게 양해를 미리 구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5kg만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하고 간단하게 믹스를 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냥 뭐 이제 당연히 57인지 알고 들으면 별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지만 모르고 들으면은 그냥 재즈 빅밴드 녹음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저의 반항심 가득 찬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걸 오케스트라 녹음도 한 적도 있고요. 57로만. 왜냐면 57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다이나믹 마이크가 그렇듯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의 단일 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실 이 마이크 뒤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간 소리와 앞에 소리와 시간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향성을 만드는 건데 그 구멍을 갭 테이프로 소리가 안 나게 막아버리면은 우리 옛날에 뭐 그러면 이제 무지향성 마이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뭐 요즘은 다들 이현 씨가 그런 일 없지만 인이어를 쓰시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막 래퍼들이 막 마이크 멋있게 잡는다고 이렇게 뒤에 잡으면 막 피드백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그게 이제 뒤에 구멍을 막아가지고 지향성을 무지향성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57을 막 테이프 발라가지고 뭐 그런데 57을 무지향성 마이크로 만들면은 주파수 그 응답률이 진짜 이상해지면 소리가 진짜 이상해져요. 거의 갈베지 마이크가 되는데 근데 이제 팝 음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드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갈베지한 사운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막 로우파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가 드럼 마이크 항상 갭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녹음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해봐가지고 오케스트라는 무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녹음을 했다가 망한 적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안 올렸고요. 사운드클은 안 올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이상해서 올릴 수가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바로 탈락을 해버렸고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쿠스틱 피아노 하셨다고 했을 때 왜 놀랬냐면은 이걸로 이제 제 공동 구매를 했었으니까 여러 환경에서 최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어쿠스틱 피아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뚜껑 열어가지고 했는데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세트로 좀 그러니까 최소 2개로 했으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이제 다이나믹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총알 이렇게 펜슬 컨덴서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다이나믹이니까 망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네, 오늘 절대 없죠. 네, 아니, 절대 없고 그 2차 사실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또 그게 뭐냐면 또 그런 건 있어. 업라이트 피아노잖아요. 맞아요.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57 2개로 그러니까 물론 하나로 해서 그런 게 클 거고 하나로 하면 웬만하면 다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는 모노 사운드를 싫어하고 모노 사운드의 캡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아무리 좋은 오케스트라가 진짜 웅장해도 아무리 막 1억짜리 마이크가 있다고 쳐요. 1억짜리 마이크를 하나만 갖다 놓잖아. 소리 별로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57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음악에 따라서 57 두 개로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아, 그 진짜요? 그 피아노랑 그 마이크랑 잘 어울렸을 때. 근데 내가 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센돌포 피아노를 클래식용으로 녹음을 하는데 정말 그 완벽한 진짜 피아노 음색이나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닦고 싶어. 57을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런 그 이유는 이제 주파수 응답률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사우리를 다 깨끗하게 원음처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한계니까 있긴 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뭐 특정한 음악을 하는데 57로 한다? 어쿠스틱 기타나 이런 것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 사용할 수 있고 피아노 사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서는 뭐 트럼펫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관악기 같은 경우는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랑 마찬가지로 그런 각자 마이크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그런 뭐 마이크의 성향들이 그 음악에 더 어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게 엔지니어의 몫이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비싼 마이크만 갖다 놓고 클라이언트 왔을 때 그 비싼 마이크를 그 악기 앞에다가 대는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엔지니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대-AI 시대에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체할 수 없죠. AI로.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제로 뭔가를 그런 걸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도 57이랑 그러면은 이 MV 시리즈 마이크랑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네. 네, 마이크 스탠드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57도 그러면은 중고로 구하면 싸게 샀으니까 두 개 사가지고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시 57 크게 팔 수 하나 있어요. 57은. 있으니까 그럼 네. 57 하나만 더 네. 사도 되고요. 아, 그리고 그 SM7 SM7B 그거 지연스가 쓰는 거? SM7B 네. 그거랑 SM57이랑 완전히 다르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제가 사실 SM7B를 가지고 두 개의 SM7B를 가지고 뭔가 녹음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57은 많으니까 다양하게 막 두세 개씩 써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르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많이 없을 텐데 캐나다에서 일할 때는 캐나다 스튜디오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리스트를 뽑아보면은 뭐 로즈, 페더 로즈, 캐나다 웬만한 스튜디오 다 있어요. 아, 진짜요? 웬만한 건 다 웬만하면 와. 원리 있잖아. 뭐 펜더 로즈 진짜로 그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레슬리 올겐. 웬만한 스튜디오는 다 레슬리 올겐이 있고 레슬리가 있어요. 그럼 안에서 진짜 파이퍼 돌아가는 거죠. 호언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호언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는 애초에 그 사운드가 하이 피달리티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런 걸 몇 개를 예를 들어보자면 기타 앰프 같은 경우도 기타가 소리가 들어가서 사실 기타가 주파수 응답률이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기타라는 그런 한정적인 험버커로 어쨌든 픽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기타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이 피달리티가 아니야 애초에. 아무리 그게 하이 피달리티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이 피달리티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57하고 맞물렸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뭐 정말 좋은 마이크가 있어요.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뭐 노이먼 M149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4,500만 원 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아니 뭐 DPA 3,400만 원 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기타 앰프에다가 다 해보면은 57이 제일 좋아 소리가 듣기에. 오히려 하이 피달리티가 아닌데. 익숙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떤 이유를 본인이 들었었냐면 뭐 그분의 주장 같은 경우는 기타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어쨌든 우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컨덴서 마이크랑 다르게 실제로 다이아프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가장 잘 받는 것이 다이나믹 마이크고 그 중에서도 그 리스폰스가 57의 리스폰스가 기타 앰프랑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스토리를 달다 보면 끝도 없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익숙함이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사실 기타 앰프 녹음할 때는 그냥 57 하나만 돼요. 기타 앰프 하나요? 녹음은 정말 간단해요. 딱 하나 그냥 콘 앞에다가 57 딱 하나. 물론 실제 녹음할 때 뭐 로이어 11도 놓고 뭐 U87도 나보고 하죠. 근데 안 써. 결과적으로는 실제 최종 단계에는 57밖에 안 쓰게 돼요. 그런 레슬리 올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7밖에 사용하지 않고
근데 약간 소리가 약간 조금 더 하이 피델리티로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목소리라든지 조금 더 그런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57도 괜찮지만 SM7B가 조금 더 하이 피델리티 같은 느낌. 사람들한테 뭐 SM7B가 하이 피델리티예요 그러면 웃기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목소리도 가지고 있는 하이 피델리티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 20kHz의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쉐입을 받을 때 SM7B가 조금 더 뭐랄까 더 디테일하게 좀 받아들이는 느낌? 그 부족함이 그러니까 없다. 내가 만약에 그렇죠. 인간의 목소리.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만약에 로우파이 음악을 한다. 그러면 SM57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불필요한 소리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보니베어의 그 For Emma 앨범 같은 경우는 스칼렛이랑 SM57만 갖고 한 속에 들어가서 만든 거라고 제가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겠지만 스칼렛이랑 SM57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다 녹음한 거로. 근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딱 소리가. 근데 이제 그 음악성을 그걸로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네, 맞을 겁니다 아마. 재밌네요. 저는 SM58이 에즈니의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단과대 밴드부는 거의 다 록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합주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그 좁은 데다 이제 드럼부터 막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컬이 노래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들려야 된다. 모니터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럼이랑 기타랑 베이스랑 보컬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밸런스에 신경을 쓰겠어요. 자기가 외운 거를 치는 거 그리고 이제 틀리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볼륨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일 거잖아요. 많은 경우. 거기서 보컬이 들리게 노래를 한다라는 거는 목이 진짜 혹사당하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성량이 크거나 또는 운이 좋게도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뚫고 들리는 목소리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은 걔는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는 거야. 돌아보면 사실 그게 주파수 제가 가진 노래할 때 나오는 주파수가 SM58로 받아졌을 때 그 다른 밴드부 친구들의 악기에 다 먹히는 주파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고로 산 SM58 진짜 오래된 거 아직도 못 버리거든요.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근데 네.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약간 그 PTSD가 막 나는 진짜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끼지도 않고 이제 전체적인 스피커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지수님의 목소리로 58과 57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네. 듣고 싶어서 SM57에 똑같이 윈드 스크린을 꼈을 때는 덜 먹힌다? 그러니까 SM58로 노래를 하면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계속 약간 소리를 얘가 잡아 먹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크게 외쳤으나 저의 음색이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그나마 57은 조금 더 음색 표현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마 제가 그 SM7B를 결정을 못한 이유도 그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먹어버릴까봐. 네. 여기만 TLM170은 먹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때 주수님의 글 듣고 들었거든요. 그게 또 어쩌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뭐라고 작용이 있겠죠.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모양도 있고. 룸 어쿠스틱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네네네. 빨리 지원사한테 빌려가지고 애들 방학 끝나면 테스트를 해봐야겠고 노이만 TLM170은 그걸 보유한 스튜디오를 제가 찾았는데 부산이에요. 부산. 아 진짜? 부산이에요. 그렇게 없다고? 조금 더 서치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사실 그 검색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찾은 확실하게 그 명시가 된 U87 진짜 많아요. 근데 TLM170은 그렇죠. 많지가 않더라고요. 잘 말씀드렸잖아요. U87은 많다고. 맞아요. 이따가도 팔아버리신 걸까? 그런 의심이 들었고 170을 그 댓글을 누가 달아주셔서 낙원상가에 이제 마이크 샵에 가면은 써볼 수 있다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도 170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홈페이지. 네, 거기서 약간 구스넥이나 핸드헬드만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그분이 써주시긴 했는데 더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달려있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네. 위에 달려있는 르윗 마이크가 제 목소리에는 썩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제가 약간 하이에 예민한가 봐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음. 팟캐스트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네. 하이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랑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주는 느낌이 좀 굉장히 다르다고 저 스스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만드는 노래에 목소리를 얹었을 때는 그 하이를 굉장히 잘 살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 하면서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네. 그때 그 말씀 그러니까 비눗방울이 퐁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마이크가 못 네네. 잡으면 그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자기의 네. 과잉. 네. 그런 소리를 본인한테 맞는 소리를 그런 체인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뮤지션으로서 할 수 있는 또 고행이지만 재미이기도 하죠. 네. 고행이라고 하니까 그 네. 미디 인에 대한 저희 한 3분 정도 논란이 있었던 이 녀석 있잖아요. 네네. 그 코르기 미닐로그. 네.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 음. 5핀 미디 케이블을 제가 안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게 내 눈앞에 있으면 바로 미디로 연결해서 이제 그 마스터 건반 연결해가지고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똑같은 프로젝트를 사실은 가상악기를 써서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다 괜찮았는데 너무 무난해서 AI 음악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그 레이어링을 할 생각이긴 하지만 그 최대한 연습을 해보고 그래도 진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되면 그때 이제 5핀 미디 케이블을 사서 미디로 얘를 네. 사운드만 빌려와서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해보셔야 하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뮤지션으로서의 맞는 자세고 그러긴 한데 제가 결론을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가상악기로 만약에 누군가가 뭐 가상악기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어쿠스틱 피아노가 클래식이 아니다 만약에 진짜 클래식에서 치는 그런 정말 보선도포 사운드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웬만한 것들은 플러그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99.9999는 플러그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면 뭐 믹싱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정말 진짜 정말 많은 세션들을 받아봤거든요. 다양한 세션들을 많이 받아보고, 뭐 특히 이제 또 제가 하는 돌비 애드모스 때문에 뭐 저의 갑자기 커리어가 점프가 되면서 막 진짜 미국에서 최고의 프로듀서들의 탑티어 프로듀서들의 그런 작품들 또 탑티어의 분들의 믹스를 받아보고 했는데 가상악기의 빈도가 내가 봤을 땐 99%였던 것 같고 그 일부러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그러니까 재미로 느끼면은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해보고 나서 가상악기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세 개밖에 몰라서가 아니라 해보고 해보고 나서 선택했을 때 좀 더 나 스스로 좀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알아보다가 제가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휴머노이드라는 보컬 이펙터 플러그인 아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베이비 오디오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보컬을 녹음을 하면은 뭐 당연히 피치도 맞춰주고 뭐 약간 되게 기계음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펙트를 걸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지금 서머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씨름할 필요 없어진 거 아니야? 내가 하려는 음악 장르에는 그 생각. 그러니까 정말 보컬을 잘 살리려면 어차피 어쿠스틱이 중요할 거니까 좋은 녹음실 가서 하고 내가 TLM 1친구 살 게 아니라 플러그인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아직 끝나지 않은 고민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AI 아까 나왔지만 내가 막 대충 부르면은 다 맞춰주고 목소리도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 목소리로 진짜 노래 잘 그니까. 부르는 사람 목소리로. 예. 그 수준 장난 아니던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말로 많이 못 봤는데 서비스를 아, 영어는 기가 막히긴 했어요. 예. 그니까요. 예.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만약 이제, 가사가 예, 없다면은 음, 더 신박할 수 있죠. 뭐, 생각하면은 복잡하지만 저는 아무튼 지금 제가 앨범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굉장히 음. 즐겁고 제가 제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 버전도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환경에서 막 들으면서 뭐, 낯 뜨거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 낯 음. 뜨거워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 마음도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음.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좋다라고 생각했을 부분도 지금 이제 여러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했네? 하면서 고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제가 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아마 음악은 굉장히 나이가 오래 더 많이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게 그런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기술까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뭐 다 떠나서 그냥 재밌다. 재밌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재즈 기타를 이제 학교 전공으로만 8년을 했으니까 뭐 중간에 1, 2년씩 쉬는 게 됐지만 시작과 끝만 보면은 8년 동안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뭐 한 진짜 한 3, 4년 기타를 아예 안 친 적도 있었고 뭐, 진짜요. 뭐 대학원 가면서 음향 배우고 그럴 때는 기타를 아예 안 쳤으니까 거의 바빠서요. 그냥 글쎄요. 그냥 안 친 것 같아요. 예. 그만큼의 사랑이 없었나? 애정이 없었나?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치긴 하거든요. 요즘에 조금 제 인생에서 약간 어떤 시기가 좀 내가 즐거운 걸 하고 싶다. 뭐 팟캐스트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고 내가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뭘 하면 더 할 수 있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뭘 하면 즐거울 수 있을지를 조금 알아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걸 음.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팟캐스트 그것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아까 팟캐스트 뭐 로민이 기다리면서 한 2, 30분 정도 여기 뒤에 기타 음. 앰플 꼽아갖고 치고 그 평소에 한 2, 30분 정도는 그 어쿠스틱 기타 이렇게 좀 치는데 그 기가 그거를 약간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왜 기타를 치는 게 즐겁지 않았냐면 기타를 안 쳤냐면은 그런 것 같아. 내가 기타를 딱 잡았어. 그럼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타를 난 기타 전공이야. 그러면은 뭐 멋진 솔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멋진 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뭔가 파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강박관념에 밖에 있으니까 음. 잡기가 두려운 거야. 내가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뭔가 패배자가 된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생이었으니까 또 더 음.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그냥 진짜 아무거나 치거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음. 좋은 취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음,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정말 그냥 음악과 내가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막 그것만 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약간 내가 만약에 지금 막 갑자기 현금이 100억이 생겼어. 일 안 해도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음. 와 하루 종일 기타만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하루에 2, 30분밖에 안 칠 것 같아.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시간이 많아도 딱 그 정도가 나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거에서 아. 흥미를 느끼는 30분 거 딱 하고 한 플스 30분 하고 체스 30분 하고 1시간 책 읽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낼 것 같지. 그거를 상상만 해도 막 행복하네요. 네. 사실 요즘에 조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어. 그래도 조금 행복한 것 같아요. 체스 한 3, 40분, 체스 한 3, 40분 많이 할 때는 1시간 정도 체스하고, 점심 때 그, 와이프랑 플레이스테이션 하거든요. 디아블로 4가 요즘에 아. 공짜로 풀려가지고, 같이 아.
악마 잡고 있거든요. 악마들을 지금 해치우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마들을 다 잡을 때까지 아까도 지금 둘이서 같이 너무 게임하고 좋다. 예, 저는 혼자 게임하는 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음,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두 가지 형의 남자인데 담배 피는 남자, 게임하는 남자. 음, 게임하는 거를 약간 죄로 여기는 분이세요. 음. 근데 이제 그 게임으로 세계 들어왔죠. 예전에 이제 그 뭐 레프트 포 데드라고 좀비 잡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 네. 한참 같이 열심히 하고 이제 오. 디아블로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로 하기에 조금 흔치 않은 두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야. 플레이스테이션 다 싱글 플레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두 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악마들 잡고 있고 악마도 아까 오늘 좀 많이 잡았어요. 악마도 한 2시간 잡았고 오늘은 어, 와. 2시간 악마 잡고 아까 기타도 치고 또 아침에 또 운동하고 되게 백수의 삶인데 약간 그런 날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앞으로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너가 좀 돈 금전적으로 좀 덜 벌더라도 조금 더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럭셔리하다고 생각하고 좀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인생을 좀 꾸며보고 있습니다. 사실 음, 뭐 팟캐스트 얘기했던 교회에서 일하게 된 것도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한국 교회 사운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음, 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런 신념을 한 건. 그거를 하면 인해서 다른 것들을 또 못하게 된 건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함에 해서 일단 못하게 된 다른 일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이긴 했지만 그거가 오케이가 돼 만약에 3, 4년 전이면 절대 오케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지금 오케이 할 수 있게 된 그런 걸로 바뀐 거고 그게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안다면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의 이런 인생의 플랜들을 뭐 다 뭐 저런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저걸 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뭐가 더 행복함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에서 듣기에 가장 진솔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것들을 하고 있고 찾고 있어요. 음.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주수님이 왜 그 시점에 팟캐스트를 제안을 하셨는지 약간 와닿은 것 같아요. 네.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네. 그냥 평생 지금 주수님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오. 저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큰 이유가 육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저를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게 저는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약간 구름 흘러가는 거 보면서 좋은 삶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철학과를 갔죠. 대한민국 경쟁 음, 사회에서 네.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저는 철학과를 제가 간 거거든요. 음, 가서도 이제 철학과를 가면은 붙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경영학과를 이중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 고시를 봐요. 이제 그런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봐서 정치나 법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제일 많거든요. 진로 음, 중에서. 근데 네. 저는 이중 전공도 패션 디자인 막 이런 거 어, 하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내가 육아 때문에 음악을 더 못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육아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하죠. 힘든 일 때문에 그거를 더 힘들다고 저 스스로 연민하기 위해서 나는 음악을 해야 되는데 육아를 하느라고 음악을 못해. 이런 말을 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음, 아마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애석하게도 저는 하루 종일 음악만 하고 있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산책도 할 거고, 밥도 음, 만들어 먹을 거고, 이제 풀에 물도 줄 거고, 음, 만화책도 볼 거고, 그렇게 살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마 어떤 저의 그런 제가 내뿜고 있는 세상에 내뿜고 있는 주파수를 주수님께서 느꼈기 때문에 3, 3년 전이라면은 거들떠 남을 것 같았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의미에서 그 30분의 여가에 빨리 제 작품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걸 넣어주시면은 이런 음. 인간이 하는 음악은 이런 무드가 음.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뭐
육아 아이가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사실 뭐 저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부는 약간 99% 모든 걸 아이한테 올인하는 약간 이런 모든 시간 할애나 모든 플랜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막 나도 할 게 있는데 나도 해야 되고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뭔가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감이 당연히 올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사실 뭐 저는 그 누구보다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 아빠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왔던 근데 그거를 남들은 그런 사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를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 3, 4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걸 집중해서 했어야 되는 막 80시간씩 막 일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서 더 요즘엔 또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우리가 또 제가 아이가 또 저랑 자고 싶다고 지하철로 내려온다고. 근데 제가 싱글 침대여가지고 막 꽉 껴서 자야 되거든.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조금만 해도. 근데 물론 자고 싶대. 근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약간 보통 엄마랑 같이 잤었는데 저랑 처음 자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애는 시집 다 갔다 이미 여자인데 막 코를 엄청 골고 애가 그리고 막, 막 주먹으로 막 벽을 막 때리고 애가 막 자다가요? 사우나 막 자다가 꿈꾸나 보다.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으면 진짜 한 10번씩 깨요. 옆에서 자면은 너무 힘들어. 근데 애가 자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혼자 가라는데 제가 일이 있으니까 하면은 전 항상 이제 스스로 아이가 뭘 나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뭘 말하면은 제가 들은 게 있어. 어떤 팟캐스트에서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몇 번 남았지 이렇게 물어보려 스스로. 아이가 만약에 축구 같이 하자 이렇게 물어봤어 나한테. 근데 겁나 귀찮아. 근데 물어보래 스스로 몇 번 남았지? 얘가 나한테 그걸 몇 번이나 더 물어볼 것 같냐고 물어보라는 거야. 음, 사실 몇 번 안 남았거든. 애가 나랑 몇 번이나 더 자자고 하겠어. 맞아요. 물론 뭐 1년 동안 자자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너무 그립잖아요. 그 시절이. 음, 나중에는 분명히 얘 사춘기 올 거고 나랑 얼굴도 안 보고 싶어 할 텐데.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요구도 노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더 여유를 내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또 예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조금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몇 번 남았지란 질문이 비단 육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지금 되게 힘든 거에 집중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힘든 거에만 집중하면 힘들지만 그만큼 끝나는 거를 알고 있으면 소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넓게 보면 삶 자체도 결국에 끝나니까. 최근에 저도 막내가 아주 질풍노도의 5살, 그러니까 캐나다 나이로는 음, 아마 4살이겠죠. 미운 4살, 딱 그 네. 시기여서 사실 막내 육아가 진짜 힘들기도 하고 이번 주에는 어린이집에 불려가서 상담도 하고 왔어요. 이 와우, 친구가 네. 지금 급성장기가 와서 이러이러하게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음, 근데 그러니까 막내지만 둘째인데요. 고양이 누나들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막내라고 불러요. 근데 음, 이제 막내다 보니까 첫째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 꼬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고 지금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거를 요구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휙휙 성장해 나가고 이게 다시 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음, 뭐래도 귀엽고 최선을 다해서 귀여워해주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첫째 때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미안한 게 있는데 막 걱정되는 거에 더 포커스해가지고 막 그거를 개선하려고 했지 소중함에 집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 소중해하는 방식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막 걱정하고 음, 염려하고 음, 못하게 하고 음, 장난감 같은 것도 막 좋은 교육적이고 막 나무로 된 거 좋은 음, 것만 사줘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네네. 이제는 알거든요. 이 둘째가 뭐 고고 다이노라는 공룡 로봇을 좋아했다가 뭐 캐치티 편을 좋아했다가 막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러면 플라스틱 그런 정신없게 하는 장난감은 좋지 않으니까 사주면 안 된다. 상상력을 저해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애들은 다 때가 되면은 모든 걸 이제 알아서 배우고 하게 돼 있고 이거에 되게 얘가 재밌게 놀면은 뭐 그거 장난감 몇 개 사주는 거 상관없는데 그런 걸 이제 알고 있고 또 고양이도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네, 많고 한데 음, 그것도 처음에는 막 수술하는 거에 대한 서포트, 케어 막 여러 가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서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음, 그 근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인간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수반되는 감사하고 소중한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좀 눈맞춤이라거나 좀 더 케어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회사원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일을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감사하고 생각하고 해 나가려고 저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네. 그런 최근입니다. 뚜르르. 뭐 가늠하기도 주변에 이제 아이들 캐나다는 보통 다들 웬만하면 둘씩은 있어요. 학교 가도 둘, 셋, 막 넷까지 있고 아무래도 외동인 이 전 학교에서는 외동인 아이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저 아이를 포함해서. 아 네. 진짜요? 네네. 여기는 대부분 이제 다둥이를 많이 낳고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열 살 어. 10살까지 막 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위아래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항상 하나랑 둘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그걸 또 보기도 하고 아 둘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특히 남자 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와 저건 우리 진짜 아니 집이에요. 저건 좀 불가능인데요 보면서 야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저 집은 왜 저렇게 육아해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보면 아 저거 안 되겠다 저건 나는 이미 몽둥이 들었다 말 외동딸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전 그러니까요 저희 코도 두 번 아이는 부러졌어요. 아이고 네, 박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예. 제대로 수술 안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인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게 정면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정면에서 보면 이게 지그재그거든요. 어제 아이한테 발차기를 한 두세 대 맞았는데 그거에 비한 거랑 나 자면서 애가 발로 막 자는데 애가 발이 내 머리 얼굴에 와 있고 막 아우 이거 조심해야 뭐지? 돼요. 예, 이거 뭐야, 뒤꿈치로 이렇게 가격당하면은 큰일 진짜요? 납니다. 네, 아프긴 진짜 아프더라고요. 주먹을 맞아도 아프고 자면서 그거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또 지한스가 안 와서 또 이런 육아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지연스가 없는 날은 약간 그 학부모의 네, 토크로 귀결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학부모 얘기 들어가면 끝도 없죠. 우리가 네, 사실 맞아요. 요민도 마음속에 한편에 있을 거 아니 너무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자중 저는 하는 게 이 그래서 정도니까. 예, 아이 없는 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걷어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삶의 거의 대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좀 소중한 게 음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모수가 더 적거든요. 한국에서는. 음. 그래서 사실 신나서 좀 저도 모르게 과하게 얘기하기 좀 분량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네네. 네, 사실 그 뭐 와중에 저희 첫째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서 네. 수업이 끝난 모양입니다. 밥 네, 해주러 가야 알겠습니다. 돼요. 그러면 우리 또 재밌게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또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은 또 두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밤유. 네.